방정식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제 점들의 관계들을 우리가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점과 점들 아니면 점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다음 점과 점을 연결해서 뭐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뭐 원의 방정식, 그다음에 평행 이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점들의 관계라는 게 나오면은 일단 머릿속에 거리, 기울기, 평행 이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 단원의 원이라는 단어를 하나 배우기도 하는데, 일단은 거리, 기울기, 평행이동, 요게 이제 머릿속에 어떤 점들의 관계들 아니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문제가 나오면은 요것들을 기억을 해서 여기에서 쓸모가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점과 점이라는 게 있으면은 점과 점은 일단 연결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요 A를 뭐 x1, 그다음 B를 x2라고 하면은 요 거리는 어떻게 되니 하면은 이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값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A, B의 길이는 두 번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근데 이제 어차피 미지수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해서 거리를 표시한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우리가 거리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절대값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될 거고, 거리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곳이 피타고라스 정리였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을 하면서 요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A의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x2, y2라고 잡으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요 x1의 좌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B의 x2의 좌표를 내리게 되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y 좌표도 이렇게 가서 y1,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y2라고 했으면은 요 길이 역시 요 길이죠. 요 길이 y2 빼기 y1이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 존재를 하면 직각삼각형 한 변의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니고 길이를 원하는 거니까 AB는 하고 쓰겠어요. AB는. 그래서 AC의 제곱 x2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 BC의 제곱은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 구하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구하는 식은 뭐 거리의 차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하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나 절대값을 했을 때 제곱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 빼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한쪽에서 뺐으면은 다른 한쪽에서 뺀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그런 식으로 빼야지만 구할 수 있는 뭐 기울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했던 대로 뭐 2 빼기 4를 제곱해도 되고, 1 빼기 1을 제곱해서 루트 씌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플러스 4, 루트 8이니까 2루트 2다. 이렇게 써도 됐었고, 뭐 그림을 그려도 된다 그랬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우리 4,1이라는 게 있고 4,1, 4,1, 4, 빼기 1, 4, 빼기 1이 있고, 뭐 2,1, 2,1이 있을 때 요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요 거리를 얼마든지 아까처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갖고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부터 빼기 1이니까 2. 그래서 요 길이가 2제곱 더하기 2제곱 해갖고 구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이라는 단원에서는 뭐를 했었냐면은, 자, 일단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주로 거리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가 많은데, 뭐 거리가 같다, 아니면은 뭐 거리가 몇이다, 아니면은 거리가 똑같다,
아까 같다,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뭐 거리의 합이 최소일 때,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 뭐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일단은 점을 문자로 두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점을 문자로 둔다는 거는 문제의 조건을 보고 x축 위에 점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a, 0, 그다음 y축 위에 점이다 그럼 0, a, 그다음 뭐 직선 위에 점이다 그럼 대입을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위에 점이다 그러면은 x를 뭐 a라고 놓으면은 a를 대입하면 y는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다 그러면은 요 a,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y축 위에 점 p의 좌표다 그럼 y축 위에 점이니까 뭐 0, a다 이런 식으로 놓고 얘를 p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리라고 했네요. 같은 거리니까 뭐 ap는 bp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뭐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똑같다 라고 보통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한다 그랬을 때 뭐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형 뭐 점 A, B, C가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 B, A, C인지 아니면은 뭐 B, C인지 다 같아도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고, 뭐 두 개만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개로 표현을 해서 간단한 걸 이용을 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삼각형 하면은 당연히 다 똑같다 하면 되겠고, 직각삼각형 하면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외심이 있었습니다. 외심, 대표적으로 이제 외심이 많이 나오는데, 외심이라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놨었는데, 그 중에서도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가면은 다시 이제 다루게 될 건데, 나중에는 요 수직과 이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선을 구해갖고 직접 구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를 나중에 활용을 한다 했고, 그 다음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거리 구하는 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외심은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그래서 요거를 OA, OB, OC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3번 문제 보면은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외심의 좌표를 뭐 A, B라고 한다면은 OA와 그 다음에 OB와 OC가 길이가 똑같다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B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B 빼기 3, B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2의 제곱. 여기다 뭐 다 루트도 씌워야 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거리는 여기 제곱해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푸는 게 편하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건, 내분점이라는 거는 어떤 선분의 안쪽을 나누는 점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다고 했었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누는 거, 2등분을 한다 그러면은 요 전체 길이를 2로 나눠서 요 한 칸 한 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3등분을 한다 그러면은 요 전체 길이를 구해서 3으로 나누면 요 한 칸 한 칸의 길이를 구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걸 했었지만, 우리는 요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내분점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B를 이용을 해서 B, M 대 N이다, 뭐 N 대 M이다, 뭐 2 대 1이다, 3 대 1이다 이런 B를 이용을 해서 요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한 번에 해결을 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주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은 A가 x1, y1이고 그 다음에 B가 x2, y2다 이랬을 때 A, B를 자 내분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시점이었고, 시작하는 점과 여기 끝점, 종점, 요 시점과 종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 B를 M 대 N으로랑 B, A를 M 대 N으로는 다른 말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른 말이라고. 요거를 구분할 수 있다. B, A를 M 대 N이면 여기서
m 대 n 이렇게 가는 거였겠죠. 자, 그래서 얘를 m 대 n이라고 나눴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했었냐면은 요것도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직각 삼각형의 요 P에서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m 대 n이면은 얘도 m 대 n이었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길이를 구할 거고, 얘가 m 대 n이면 여기도 평행선을 긋게 되면은 수직, 그럼 얘도 역시 m 대 n이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다. 그러면 요 길이가 x 빼기 x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얘는 x2 빼기 x가 되는데 얘가 m 대 n이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서로 똑같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찾는 식을 유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고, y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랬냐면은 나름 헷갈리니까 x1, y1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x2, y2를 적고, m 대 n이라 그랬으니까 요 밑에다가 적은 다음에 공식을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크로스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mx2, nx1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m 플러스 n, my2, ny1이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 행렬처럼 풀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nx1, ny1 실수배를 하고 여기 실수배, 그 다음에 x끼리 더해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나눈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무게중심이 하나 있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식이 있었었는데, 자,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었습니다.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해서 여기 뭐 A가 x1, y1, 그 다음 B가 x2, y2, 그 다음에 C가 x3, y3. 자, 이렇게 했을 때 무게중심은 뭐냐면 여기 중점에 그은 선, 각변의 중점에 꼭지점에서 중점에 그은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하는데, 요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 G라고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됐었던 게 뭐냐면, 무게중심에서는 첫 번째가 중선의 교점, 요게 이제 당연히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게 뭐였었냐면 AG 대 여기를 뭐 DEF라고 한다면은 GE가 2대 1이다.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 뭐 넓이가 모두 6등분 된다. 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G 대 GE가 2대 1로 내분되는 걸 이용을 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라는 점을 먼저 구해보면은 2는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AE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요거를 우리가 G라고 하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면은 A는 x1, y1, 그 다음에 2는 2분의 x2, x3, 그 다음에 2분의 y2, y3 얘를 2대 1이다. 그렇게 해서 내분점 위에서 했던 식처럼 3분의 해갖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은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무게중심의 구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요 무게중심은 같은 비율로 삼각형의 각각의 변을 같은 비율, 지금은 여기 DEF는 다 1대 1대 1로 지금 내분한 건 1대 1대 1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같은 비율로 나누게 됐을 때 나오는 삼각형, 같은 비율로 나눴을 때 나오는 삼각형도 무게중심이 항상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녕.